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HSL 파트너스 대표 이형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대표님만 목 놓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또 체크를 해볼 게 엔비디아 실적일 텐데요. 바로 또 새벽에 공개가 되었고 일단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주목했는데 그 1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일단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기대감의 그 함수잖아요. 네. 실적의 속도를 기대감의 속도가 못 따라간다. 오. 이런 주식이 드물죠. 그쵸. 보통은 실적이 맞아요. 네, 기대감을 못 따라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 기대감을 실적이 압살해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매출이 221억 달러 나왔고요. 이건 이제 전년 대비해서 265%가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15억 5천만 달러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5.16 달러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컨센서스보다 0.52달러 더 많이 나온 수치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이 184억 달러가 나왔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409% 증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자체의 숫자가 정말 서프라이즈, 그다음 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만 보더라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었는지 일단 엔비디아 시총은 133조가 증발하며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놀라운 성적을 발표하자마자 시간 외에서는 뭐 많게는 1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도 오늘 정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대표님 하면 이상하게 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그렇게 악플이 많았는데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받쳐주니까 한미 반도체도 4%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 때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요. 엔비디아 친구들이죠. 이제 국내에서 보면 SK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거의 뭐 프록시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악플은 싹 사라지고 대표님을 기다리는 응원의 댓글들만 많아졌습니다. 네, 뭐 한미 반도체 항상 감사한 주식이죠.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자 감사한 주식인데 이렇게 또 HBM 키워드로 관련 기업들이 크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 우리가 주목해볼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탑3를 꼽아봤는데 일단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업부터 보면 코미코입니다.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하고 왜 이 코미코가 꼽혔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코미코는 반도체 그 장비에 들어가는 파츠이죠. 네. 이제 파츠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정을 하거나 코팅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네.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가 내는데 반도체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 이제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밖에 없는 회사고요. 그러면 가동률이 회복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왜 그렇게 별로였냐 하면 지금 이제 미국 칩스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투자를 하고 이제 완공이 돼야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이게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계감에. 네, 경계감 때문에 이제 이런 사실은 이제 미국 칩스법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코미코가. 왜냐하면 지금 인텔 쪽 매출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코미코는 인텔의 주요 고객사로 분류됐던 기업인데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우리가 주목해볼 기업으로 꼽혔다라는 게 저는 어떤 교집합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쪽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쪽도 하는데 단일 아이템으로는 디램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근데 디램 그러면 지금 HBM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디램의 어떤 가동률 회복이 제일 빠른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면 디램 가동률 회복되면 제일 먼저 실적 가시성 있는 회사가 이제 코미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보니까 많은 리포트에서 우리 국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러한 수요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디램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을 좀 만들어두고 있다, 추가 투자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 플러스 우리 내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은 사실은 뭐 HBM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P4 라인이 네. 굉장히 큰 팹인데요. 여기에 우선 투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이 약간 네.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정 보류하고 있고 지금 우선적으로 디램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그 낸드 플래시 2000에 있는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팹을 일부 청주 팹으로 옮기는 작업을 작년 네. 하반기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쯤에서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HBM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청주 팹에서 그 HBM 생산을 위한 TSV,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그쪽 공정이 있는데요. 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쪽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 쪽을 가져와서 여기 스페이스를 확보해버리면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지금 HBM에 대해서 쇼티지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원화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원래 작년 9월부터 삼성이 HBM 양산한다고 했는데 안 됐고 연초부터 좀 이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SK 하이닉스가 담당해야 되는 HBM 부문이 되게 많이 커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디램 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가동률 회복, 그러니까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네.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미코 3위 기업으로 꼽아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디 쪽 기업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위 기업, 삼성전기입니다. 의외였어요. MLCC 기업은 사실상 이 스마트폰, 전자제품 쪽의 수혜와 함께 동반이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과는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네. 소설을 좀 써보겠습니다. 소설, 스토리텔링 좋아요. 이거는 이제 내 뇌피셜입니다. 제 네네네. 뇌피셜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요. 네.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세가 좋은데 맞아요. 최근에 QOQ로 보면 성장세가 좀 꺾이고 있어요. QOQ로 보면 분기별로 네, 보면.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엔비디아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파운드리가 없어요. TSMC가 지금 병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인 그 코워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그러니까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여기가 너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너무 수요가 확실한데 공급이 못 따라가지고 있고 그게 제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5 버전을 내놨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TSMC는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삼성 파운드리 아니면 인텔밖에 대안이 없는데 인텔은 파운드리에 대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는 어떤 기업들, 구글의 TPU나 뭐 아니면 뭐 여러 메타도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조만간 방문해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자, 거기서 그러면 삼성이 제안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 저는 삼성전기가 하는 글라스 기판이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까? 삼성전기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부분은요. 네. MLCC도 아니고 카메라 모듈도 아닙니다. 패키지 기판입니다. 패키지 기판. 예, 패키지 기판이 왜 안 좋냐면 지금은 PC 쪽에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보면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고객사들이 만약에 뭔가 온다 그러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제일 그 2.5D 패키징이나 3D 패키징 같은 경우 제일 하단에 위치하는 기판이 있죠. 플라스틱 기판이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있어요. 자, 그런 쪽은 지금 프로세서류 쪽은 인텔이 일본의 이비덴이나 싱코 같은 업체들하고 딱 바인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있다고 해도 일본의 이비덴이나 싱코의 기판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암코어텍스 기반은 주로 그런데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면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원 솔루션으로 제공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차기 모델에 우리가 글라스 기판까지 줄게. 라면 결국 백업해 줄 수 있는 삼성전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허를 찌르는 오히려. 수혜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영수 대표와만이 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다들 데이터 센터의 놀라운 서프라이즈 숫자만 봤는데 분기별로 따졌을 때는 부진했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공급단, 특히나 파운드리 쪽의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살펴보니 인텔보다는 삼성, 그래서 삼성 전기가 어떻게 보면 수혜 기업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시장에서도 정반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대망의 1위는 어떤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어떤 기업이 꼽혔을까요? 제우스네요. 제우스도 정말 일전에 크게 또 시세를 냈던 기업이기도 하고 후공정 쪽의 기업이 1위로 꼽혔습니다.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장비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네. 세정 장비는 이제 웨이퍼를 한 장씩 씻어내는 싱글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20장, 30장씩 한꺼번에 씻어내는 배치 타입이 있는데 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싱글 타입하고 배치 타입이 다 대응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싱글 타입하고 배치 타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회사는 제우스하고 일본의 텔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건 네. HBM을 키워드로 대표님 네네. 한 장씩 씻어내는 게 조금 네. 더 수요가 많습니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게 수요가 더 많습니까? 네, 뭐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저기 네. 뭐 말씀드리면요. 네. HBM은 무조건 한 장씩 씻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한 장씩 씻는 게 그게 오류를. 선단 공정 쪽이고요. 지금 뭐 대량으로 씻어내는 거는 아무래도 네. 레거시 쪽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국 쪽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자회사 JET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주로 중국 쪽이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 쪽은 대부분 싱글 타입 쪽 대응하고 있는데, 자, 지금 주요 키보드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올해 그 HBM 쪽 매출 비중이 거의 25%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 타입 쪽으로 지금 1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800억에서 10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게 HBM향 매출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그동안에는 HBM을 최대한 캐파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많은 포커스가 맞춰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선도업체인 SK 하이닉스조차도 수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더 심한 상황이고요. 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정 공정을 많이 넣고 그리고 검사를 많이 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이제 제우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우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한 장씩 씻어내는 이 공정을 넓혀가는 게 실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싱글 타입 세정 장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쪽은 기존에 뭐 이제 DDR5나 이제 그냥 일반 그 커머디티 제품이었었고요. 네.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HBM 향 디램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공법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머프라고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것들을 이제 액상 상태로 한 번에 이렇게 푹 네. 담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흘러 넘치는 것들 있잖아요. 다 잘 닦아줘야 됩니다. 결국 다 세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전공정 업체하고 후공정하고 딱 이렇게 팀을 이루는 경우가 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배시가 주로 납품하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같은 경우도 본도 쪽은 배시가 하지만 그 앞에 이제 표면 처리나 뭐 이런 쪽은 대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제우스도 그런 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도 좀 업사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업사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필두로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눈여겨볼까 했을 때 세 가지 기업, 코미코, 삼성전기, 그리고 1위로는 제우스가 꼽혔습니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제우스 이야기를 풀어줄 때요, MUF 이야기가 나왔어요. 몰디드, 언더필, 이미 또 힌트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패키징에 이 MUF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해요. 일단 정확히 키워드는 액체가 나오긴 했는데 MUF가 무엇인지 풀어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HBM은 디램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을 8단을 지금은 이제 수직으로 쌓는 겁니다. 그런데 쌓을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NCF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NCF. Non-Conductive 필름 방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MR 머프라는 방식이 있는데 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케이크를 8단으로 쌓는다고 할게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케이크를 8단으로 쌓을 때 중간에 이렇게 딸기를 중간중간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살짝 뜨겠죠. 그 사이를 뭔가 채워야겠죠. 그래서 필름 같은 걸로 이렇게 생크림 같은 필름으로 채우는, 네, 필름 같은 걸로 이렇게 채우는 게 NCF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층층마다, 네. 그러니까 필름 하나 깔고 층 올리고 필름 하나 깔고 올리고, 네. 그게 NCF 방식이고요. 이 케이크를 8단을 딱 쌓아서 초코에다가 폭 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위에도 딱 코팅이 되고 사이사이도 다 들어가겠죠. 더 맛있겠네요. 그게 MR 머프예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네. 네, 그러니까 밖에 패키징하는 새까만 요 그 몰드 컴파운드를 네. 그냥 층 사이에도 다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삼성은 NCF 방식을 주도를 했고 네. 밀고 나갔고 SK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을 했는데 삼성이 MR 머프 방식으로 온다라는 거는 결국 하이닉스 방식으로 따라간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설 전날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네. 아마 이게 제일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왜냐하면 지금 머프 방식으로 서멀 컴프레스 본더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그럼 결국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겠네요. 그러면 마이크론도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확실히 MUF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돌아서는 방향을 보이는 건 NCF보다는 수율 잡기가 훨씬 용이해서겠죠? 제가 아는 거는 많은데 말하면 좀 이제 위험한 것들도 길어지니까? 있는데 예, 늘어지는 것도 있고 네네네. 이게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네. 수율도 이슈긴 한데요. 네. 수율보다는 방열이 좀 더 큰 이슈로 방열 알고 쪽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GPU 자체가요. 네. 너무 뜨거워요. 칩 자체가. 네. 근데 GPU하고 HBM을 같이 붙여서 패키징하죠. 근데 HBM도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열을 낮추려고 데이터 센터들이 어떤 걸 하냐면 지금은 공랭식이라고 해서 공기에 팬 달아서 이렇게 열을 낮추잖아요. 네. 그게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액침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기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쿨런트 같은 데다가 담궈서 열을 그렇게 낮추거나 온도를 척 낮추는군요. 네, 알래스카 같은 데다가 지어가지고 바깥에 그 정도로 공기를 뽑아오거나 바다에 담그거나 이런 것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HBM에서 열이 많이 난다? 이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뒤늦었지만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장에 투영했을 때 MUF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엔드 HBM 쪽은 아마 머프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 레거시 HBM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HBM2E 같은 제품 이하 제품은 그냥 기존의 NCF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 수요라는 게 지금은 다 엔비디아 쪽만 보고 있지만 네. 뭐 자체 설계 칩 같은 경우는 저사양의 HBM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도 HBM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NCF 방식도 충분히 시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이엔드 쪽은 머프 방식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HBM에서도 뭐 그렇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한 번 뒤늦었다라고 생각하니까 SK하이닉스를 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뭐 AGI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며 조금 가속화를 하는 움직임이랄까요? 관련 기사들도 많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의 행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한테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혁명의 특징이 우리 모바일 혁명의 특징은 프로세서가 주문형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기존 법용에서 주문형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 수혜를 TSMC라는 파운드리가 대체로 수혜를 본 건데 네. AI 혁명은 이제 메모리가 주문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용에서. 커스터마이징. 맞습니다. 그걸 지금은 주도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리에 지금 주도를 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고 여기를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데 주가적으로 보면요. 네. 오히려 지금 다 나쁜 게 반영돼 있고 기대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희망만 보여준다 그래도 네, 충분히 주가는 반영할 수 있는. 맞습니다. 주가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의 어떤 모멘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MUF 그 아래 키워드에서는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향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약간 밸류 체인이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에 좀 이제 그 같이 치중은? 네네 뭐 그리고 이제 공정 같은 걸 개발하다 보면 서로 크로스 라이선스 돼 있는 IP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하이닉스에 납품받은 것들을 똑같이 납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공정 기술 같은 것들이 다르군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 네. 예, 약간 밸류 체인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밸류체인 아래서 MUF 키워드를 우리가 눈여겨볼 기업들은 어디 쪽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독점 장비 회사인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 당연히 뽑아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수율 잡는 쪽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인텍 플러스 같은 업체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네. 저기 이제 원자 현미경 업체들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면 처리 이런 쪽에 이제 CMP 슬러리 같은 그런 쪽에서는 뭐 하이케 머티리얼 이런 쪽에 관련된 업체는 솔브레인이나 DNF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MUF 키워드로 관련 기업까지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파크시스템즈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필두로 관심 기업으로는 코미코, 제우스, 그리고 삼성전기가 꼽혔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 쉽게 풀어주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